휴먼지능정보공학과 17학번 김진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햄스팸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시전 트리를 그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PPT에 있던 데이터들을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유의미하지 않은 ID 컬럼은 x1, 그러니까 컬럼을 삭제한다 해서 다시 삭제한 데이터를 데이터셋에 넣어줬습니다. 엔트로피 함수란 데이터셋의 불순도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엔트로피가 클수록 분류하기 어려운 데이터셋을 뜻하며 내용을 살펴보면 타겟 컬럼이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한 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시리즈형입니다. 그 시리즈형을 저는 리스트형으로 바꿔서 다시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셋으로 형변환을 해서 중복된 요소를 갖다 삭제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종류, 항목, 컬럼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스팸과 햄으로 분류가 됩니다. 카운트라는 빈 리스트형 변수를 생성해줬습니다. 그 후 이 중복 요소를 삭제한 항목을 포문을 돌려서 요소를 하나씩 빼온 다음에 그 항목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카운팅하는 포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스팸의 개수, 햄의 개수가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엔트로피는 0.0으로 초기화를 해주었고, 토탈 데이터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몇 개가 햄 몇 개, 스팸 몇 개를 총 썸을 해가지고 총 개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후 이 엘리멘츠의 개수, 그러니까 엘리멘츠가 가지고 있는 항목의 개수만큼 레인지를 돌려서 포문을 돌려서 반복을 해서 엔트로피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엔트로피를 반환해 줍니다. 인포게인 함수입니다. 인포게인 함수란 수치가 높을수록 잘 분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이고,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제 타겟이 된 노드의 엔트로피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위 노드의 엔트로피 개수에서 선택된 피처의 엔트로피 개수를 빼게 되면은 인포게인이 나오는데, 그 격차가 클수록, 그러니까 인포게인이 클수록 이 데이터를 잘 분류하는 지표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노드의 엔트로피 개수를 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하위 노드,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노드의 항목에는 어떤 게 있는지 가져와서 VALS에 저장을 해줬고, 그 이제 저장한 항목별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그 해당 피처에 내포된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토탈 카운트는 동일하게 총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피처별 엔트로피 개수를 계산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엔트로피 개수와 상위 노드의 엔트로피 개수를 의 차를 구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얻습니다. 그 다음 ID3 함수입니다. ID3 함수란 이제 실질적으로 트리를 그려주는 함수로 중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지 조건 1에는 데이터가 유일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반환해주며 종료, 만약 데이터가 비어있다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최대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반환해주며 종료, 또는 특징이 빈다면 부모의 노드의 특징에 반환해주는 중지 조건 세 가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이제 트리를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모 노드의 특징을 정해주는 것으로, 부모 노드는 햄 스팸을 가지고 있으므로 리턴 카운트는 true를 했으므로 1번째 요소에는 햄과 스팸의 중복된 개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argmax 함수를 사용해서 가장 큰 수의 인덱스를 반환을 시켜가지고 더 많이 카운트된 특징을 페런트 노드 클래스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함수에서 파라미터로 받아온 특징들을 특징 하나로 빼서 이제 인포게인 함수에 다시 돌려서 반복문을 돌려서 각
특징들의 인포 개인을 담아 놓습니다. 아이템 밸류라는 변수의 하나에 담아 놓고 그 중 가장 큰 인포 개인을 보인, 즉 잘 분류할 수 있는 지표다 라고 선정된 피처를 이제 베스트 피처 인덱스라는 변수에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인포 개인이 클수록 데이터를 잘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피처에 베스트 피처 인덱스를 넣어서 베스트 피처를 다시 한번 명시시켜주고, 이제 그게 잘 분리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선정된 가장 좋은 자식 노드, 이걸 이제 트리에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 후 이제 선정된 특징은 더 이상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처에서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선정된 트리 노드의 중복성을 제거한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즉 항목, 그 선정된 노드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유니크로 특징 항목만 가져와서 밸류에 넣어서 그 베스트 피처 노드가 가지고 있는 값과 밸류가 같다. 그러니까 그 밸류 하나의 특징, 이 베스트 피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의 특징들만 한 번에 한 번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특징들은 드랍을 시키고 해당 특징과 같을 경우에만 데이터를 보여서 서브 데이터로 넣어주고, 그 서브 데이터로 다시 한번 ID3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베스트 피처 노드에 안에 자식들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제 자식 후보가 있을 텐데 그 자식 후보별로 다시 ID3를 진행을 해서 어떤 걸 최고의 분류치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엔트로피 인포게인 ID3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Suspicious Words를 선택을 해서 분류 트리를 그릴 경우 이제 테스팅한 데이터가 들어가서 100%의 예측률을 보였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6개의 데이터를 4개의 학습용 데이터와 2개의 테스팅용 데이터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기존 제공되었던 주 CSV 파일을 햄 스팸 데이터로 바꾸고, 이제 그 다른 또 하나의 추가 과제였던 초심자가 더 알아보기 쉽게 코드를 바꾸어 보라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게 오른쪽이 원본 데이터 디시전 트리 분류하는 파일이고, 왼쪽은 제가 수정한 파일인데, 이렇게 numpy에서 제공하는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중복성을 제거해 줬지만 numpy라는 개념 라이브러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초급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umpy의 유니크에 리턴 카운트를 true로 주면은 이 중복된 요소의 개수까지 한 번에 반환이 돼서 정말 편리하지만, 이거를 모른다는 초심자의 경우에 저는 이제 set으로 중복 요소를 제거해주고 그 중복 제거한 요소를 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카운팅을 직접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함수의 경우에도 이렇게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초심자가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umpy에서 제공하는 로그 이 함수가 아니라 저는 maths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초심자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infogain 함수입니다. infogain 함수의 경우에도 그 numpy.unique에서 이렇게 중복성을 제거하고 카운팅을 해줬지만, 저는 엔트로피 함수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set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 주었고, 그리고 포문이 뒤에 있어서 그 파이썬을 잘 사용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포문을 초반에 명시를 해주어서 코드를 읽기에. 지금까지 휴먼지능정보공학과 17학번 김진성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